여러분, 최근 한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건물 옥상에서 무참히 밀어떨어뜨리는 2024년의 실제 사건. 그리고 이 참혹한 장면 위에 대한민국의 가장 깊고 아픈 역사적 상처인 위안부 문제를 교차시키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나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굳건하게 두르고 있던 도덕적 방패의 정중앙을 꿰뚫어 산산조각 내버린 대한민국의 묵직한 일격이었습니다. CNN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언론들은 즉각 긴급타전을 날리며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과 이스라엘 간에 전례 없는 외교적 파열음이 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 외무부는 해당 영상이 가짜 계정의 허위 정보라며 맹렬하게 항의했지만 이미 백악관조차 비판했던 명백한 사실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센 반발에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서늘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반성부터 하라. 사실상의 사과 거부이자 이제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와 인류의 가치를 주도하는 거대한 체스판의 플레이어로 등판했음을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합리적이고도 날카로운 의심을 품어보아야 합니다. 수십 년간 중동 분쟁에서 철저하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며 오직 경제적 실리만을 계산하던 한국 정부가 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공개적으로 겨눈 것일까요? 과연 이 거대한 외교적 폭발이 단순히 순수한 인권적 분노에서만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끔찍한 생존의 위기와 맞닿아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있는 주유소 영수증과 마트의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참혹한 현실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폭 행보가 불을 지핀 곳,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여파로 사실상 마비되어버린 세계 경제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원유 수입의 무려 70%가 바로 이 폭 39km의 좁은 바닷길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학에서 물류 동맥 경화는 암세포보다 무섭다고들 합니다. 이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단순한 무역 차질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수출 엔진의 시동이 서서히 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 위에는 무려 26척의 한국 국적 선박이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수백 명의 대한민국 선원들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드론과 미사일의 공포 속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수와 보급품이 바닥나면서 우리 선원들은 바다에서 직접 참치나 오징어를 잡아 허기를 달래고 심지어 에어컨에서 떨어지는 응결수를 받아 마시며 짐승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국민이 피를 말리며 겪고 있는 끔찍한 생존의 위기입니다. 경제적 출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 묶여 있으면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하루 손실액만 무려 2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2차 피해에 있습니다. 선박보험료와 해상 운임이 수직 상승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 그 연쇄작용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됩니다. 에너지 수입 단가가 치솟으면서 무역 수지가 곤두박질치고 이는 결국 공장 가동률 저하와 여러분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 물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로 덮쳐옵니다. 중동의 피바람이 평범한 한국인의 밥상을 박살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생명선이 끊어지고 국민의 목숨이 벼랑 끝에 내몰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가 가장 굳게 믿었던 맹방, 세계의 경찰이라 불리는 미국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 이 바다의 봉쇄를 시원하게 풀지 못했고, 결국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하며 판을 엎어버리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해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매우 냉혹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동맹의 민낯과 거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만들어낸 씁쓸한 배신감이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갇혀있던 우리 배들이 드디어 지옥 같은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기습 타격하며 무참히 깨졌습니다.
간신히 봉합되던 중동의 화약궤에 이스라엘이 다시 불붙은 성냥을 던져 넣었고 호르무즈 해협의 거대한 철문은 굉금을 내며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계의 경찰이라던 미국의 태도는 아연실색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란과의 휴전은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때리는 것까지 말릴 권한은 없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의 통제 불능 상태를 방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의 칼을 빼들게 만든 결정적인 타이핑 포인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안보를 담보로 한 미국의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중동 전쟁의 불길이 번지자 대한민국 영토를 방어하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마저 빼내어 중동으로 급파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굳게 믿었던 동맹국이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파트너의 안보보다 자신들의 침략적 지정학을 우선시했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마치 든든하게 집을 지켜주겠다던 경비원이 맹수가 몰려오자 우리 집 때문에 자물쇠를 뜯어내어 자신의 헛간을 지키러 가버린 꼴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의 방공망을 취약하게 만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비호하려 했던 미국의 행보는 서울에 서늘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배가 고플 때 맹목적인 추종국은 언제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말입니다. 찢어진 미국의 우산 아래서 더 이상 남의 눈치만 보며 우리 경제의 피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밥줄이 끊기고 생명이 위협받는 이 파국 속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는 대신 과연 어떤 불경하고도 기발한 방역을 은밀하게 준비했을까요? 대한민국이 선택한 방역은 그야말로 허를 찌르는 전략적 우회로였습니다. 거대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얌전히 구명줄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는 과감하게 워싱턴과 텔아비브를 건너뛰고 곧바로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테헤란과 은밀한 물밑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외교 무대에서 마치 킹을 잡기 위해 과감히 나이트를 던지는 체스의 승부수와도 같았습니다. 한국은 실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폭 행보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챙기겠다는 뼈저린 다짐이었죠. 아주 짧은 휴전의 틈이 열리자마자 한국 외교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이란 외무부 장관과의 긴급 통화에 이어 특사를 현지에 급파했고 이란군의 우발적인 오폭을 막기 위해 억류된 26척의 선박 좌표와 정보를 이란 측에 선제적으로 넘겼습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독자적인 항행의 자유협정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선사가 실소유한 선박 한 척이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길목을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피말리던 봉쇄선에 작지만 확실한 구멍이 뚫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는 어떤 미래로 흘러갈까요? 긍정적인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의 이 독자적 외교가 성공적인 선례가 되어 남은 26척 모두가 순차적으로 탈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두 번째 시나리오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린 미 해군이 해협을 아예 전면 봉쇄해버리거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재차 타격해 받아가 다시 화염에 휩싸이는 즉각적인 재앙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정부는 우리 선박들이 미국의 통항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무사히 구출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생존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뼈아픈 타격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뉴스 채널 OPTM은 이 사건을 두고 미국 제국주의 통제력을 폭로한 중대한 외교적 폭발이라고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동아시아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여겼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첩보전을 치러온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른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대한민국의 파격적인 독자 노선을 두고 국제사회 일각과 전통적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날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안보 우산을 제 발로 걷어차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혹은 세계 최고의 정보망을 자랑하는 모사드와 최첨단 방공망 아이언돔을 가진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면 결국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철저히 고립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불문율이었던 미국 주도
동맹국 추종이라는 궤도를 이탈하는 순간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경제적 군사적 보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 섞인 반론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글로벌 군사무기의 흐름을 추적해온 지정학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들의 비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펜타곤이 진짜로 식은땀을 흘리며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의 매서운 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포를 느끼는 진짜 실체는 바로 중동의 거친 모래바람을 가르며 미국의 빈자리를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무기, 즉 K방산의 맹렬한 징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의 맹주라 불리는 부호 국가들 내부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제 무기에만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쏟아부었던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밀어내고 한국의 천공2 방어 시스템과 현무, 미사일 시리즈에 열광하며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성능은 미국산 최첨단 무기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도 유지 보수와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며 무엇보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무기를 팔 때 정치적 복종이나 외교적 간섭이라는 불쾌한 청구서를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보다 한 단계 더 촘촘하고 진화했다고 평가받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스라엘의 턱밑이자 미국의 영원한 텃밭이었던 중동의 하늘을 뒤덮는 새로운 방패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패권적 역할이 서서히 대체되고 있는 이 거대한 힘의 공백 속에서 안보를 지키고 싶다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고하라는 무언의 지렛대를 이제 아시아의 중경국 대한민국이 쥐게 된 셈입니다.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인권이라는 명분과 압도적인 군사기술력이라는 실리를 양손에 거머쥔 대한민국.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체스판의 규칙을 새로 쓰기 시작한 한국의 행보는 붕괴 직전에 놓인 글로벌 경제와 향후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어떤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와 충격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미국의 독립언론 브레이킹 포인트의 날카로운 분석을 빌리자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의 절대 패권이라는 오래된 킹이 서서히 체크메이트를 당하고 있다는 거대한 파열음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백악관의 눈짓 한 번에 모든 동맹국이 숨을 죽였겠지만 당장 에너지의 핏줄이 끊겨 국가 경제가 심정지를 일으킬 위기 앞에서는 그 어떤 제국의 압박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경악할 만한 무서운 지렛대, 즉 레버리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세기 넘게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과 대치하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벼려낸 한국의 묵직한 칼, K방산이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을 향해 아주 매혹적이고도 예리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당신들의 하늘을 완벽하게 덮어줄 최첨단 요격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원유 수송로의 안전부터 보장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팔아 달러를 버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사일 방어망을 내어주고 우리의 물류 동맥 경화를 뚫어내며 결국 평범한 한국인들의 밥상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의 공포를 스스로 방어해내는 기막힌 안보 경제 교환 공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과 6년 전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첨단 기술을 교류하던 한국이 이토록 무서운 얼굴로 돌변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의 이 대담한 독자적 줄타기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기름값이 폭등하고 공장 가동이 멈추며 수출 경쟁력이 곤두박질치는 경제적 도미노에 짓눌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여론은 지금 한국의 곁에 서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의 참혹한 고통과 위안부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겪고도 피 흘려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이야말로 홀로코스트의 도덕적 부채감에 짓눌려 침묵하는 서방 세계를 대신해 이스라엘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자격을 갖춘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대국들이 짜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과감히 엎어버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가의 생존을 무기로 새로운 룰 메이커로 등판한 대한민국의 이 서늘한 결단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네티즌들과 외교 전문가들의 반응은 우리가 짐작했던 것 이상으로 뜨겁고 또 깊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력이 커졌거나 첨단 무기를 많이 쥐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 용기의 가장 깊은 기저에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외 네티즌의 날카로운 통찰을 들어보실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끔찍한 제국주의의 억압과 학살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국은 유대인들이 겪었던 홀로코스트와 맞닿아 있는 짙은 고통의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서방 국가들이 홀로코스트를 방관했거나 동조했다는 끔찍한 원죄와 도덕적 빚에 짓눌려 이스라엘의 만행 앞에서도 꿀먹은 번거리가 될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어떤 역사적 부채감 없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인권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 한국을 화나게 했다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가장 뼈아픈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서구 세계가 참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던 진실을 식민 지배의 폐허 속에서 스스로 피 흘려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국가가 대신 외쳐준 것에 대한 거대한 존경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외교적 폭발과 도덕적 결단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먼 나라의 이념 전쟁이 아닙니다. 저 멀리 중동의 검은 모래바람 속에서 멈춰버린 우리 국적선 26척과 선원들의 목숨을 구출하고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 물가를 위협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방어해내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처절하고도 스마트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 우리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대신 판 자체를 뒤엎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께 아주 무겁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대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천문학적인 국방비와 압도적인 핵무기를 창고에 쌓아둔 나라일까요? 아니면 맹방이라 믿었던 제국주의의 거대한 침묵 속에서도 자국민의 경제적 핏줄을 지켜내기 위해 인류 보편의 정의와 실리를 양손에 거머쥐고 거침없이 국제 질서의 반가쇠를 당길 수 있는 나라일까요? 이 거대한 지정학의 체스판 위에서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이 아슬아슬하고도 위대한 행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통찰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 뼘 더 넓혀주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가 멈추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은밀한 지정학적 스캔들을 파헤칩니다. 중동의 모래사막을 넘어 이제는 동남아시아의 깊은 해저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소리 없는 희토류 자원 전쟁, 그리고 그 판을 조용히 집어삼키기 위해 비밀리에 출항한 대한민국의 초대형 심해 프로젝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